할머니, 1등석 티켓이 맞으시냐고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인천공항 제3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출국 대기실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고급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비즈니스맨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 사이에서 흰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박말수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78세의 나이답게 허리가 조금 굽어 있고 오른손에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말수는 작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티켓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처음 비행기 타는 건데 딸이 1등석으로 예약해줬어요. 체크인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확실히 1등석 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휠체어 서비스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거리가 꽤 멀거든요. 말수는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발로 가보고 싶어요. 처음이라 구경도 하고 싶고요. 평생을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살아온 말순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했어요.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안 오는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죠. 비행기는커녕 지하철도 한 번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손주 준호를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8살 된 준호는 말순의 큰딸 선영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선영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했죠. 말순은 준호와는 영상통화로만 만날 수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이 되면 선영이 전화를 걸어와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미국에 와요? 준호가 말할 때마다 말순의 마음은 저려왔죠. 지난달 선영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미국에 오세요. 제가 티켓 예약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비행기는 무섭고 영어는 하나도 모르고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를 떠올리니 용기가 났죠. 할머니, 진짜 와요? 약속이에요. 그 맑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말수는 생애 첫 해외여행을 결심했어요. 어젯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짐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준호에게 줄 한과와 약과 그리고 직접 만든 누룽지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한복도 가장 고운 것으로 골라 입었어요. 처음 가는 곳인데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 마을에서 공항까지 오는 길도 모험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간 다음 공항 리무진을 갈아탔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질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비행기를 타는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겁먹지 않았어요. 선영이 미리 공항 구조도를 인쇄해서 보내줬거든요. 엄마,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체크인을 마친 말수는 천천히 출국장으로 향했죠. 지팡이를 짚고 걷다 보니 다른 승객들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거든요. 면세점을 지나면서 말수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과 세련된 사람들을 보며 문득 걱정이 들었죠. 내가 너무 촌스럽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뭘 그런 걸 걱정해. 준호 보러 가는 건데. 게이트로 가는 길에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선영이 어제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즐겨찾기 1번에 저장된 도연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공항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는 선영의 남편이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사위죠.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게이트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비행기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큰 게 하늘을 날아간다니. 다른 승객들은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천천히 대기줄 뒤편으로 향했죠. 지팡이를 든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프리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죠. 프리복금이 뭐지? 옆에 서 있던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먼저 타는 거래요. 말수는 아이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거구나. 고맙다, 꼬마야. 드디어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준호를 만나러 가는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이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말입니다. 1등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은지 승무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보딩 브리지 입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9세의 최은지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손에 들고 있던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1등석 좌석이 맞았어요. 최은지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흰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의 한복, 그리고 낡은 지팡이. 무엇보다 느린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승객 안전을 위해 컨디션 미달 승객은 탑승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혀를 찼어요. 아니, 뭔 일이야? 빨리 못 가나?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도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1등석에 저런 사람이 앉는다고? 말이 되나?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말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말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한테 피해줄 일은 없을 겁니다. 조용히 앉아만 있을게요. 이때 부사무장 김성호가 다가왔습니다. 45살의 김성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은지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회사 규정상 의료 확인서와 동행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비상시 대피 지연 우려가 있거든요. 그는 말순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의료 확인서 가지고 계세요? 말순은 가방을 뒤져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동네 병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동네 의원에서 발급받은 간단한 진단서였죠. 김성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국제선 표준 서식이 아니네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최은지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복장도 클래스에 어울려야 하거든요.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시골 할머니가 1등석에 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1등석에 티켓을 잘못 산 게 아닐까? 딸이 실수로 예약한 건 아니야?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말순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손주 보러 가는 길이에요. 처음 타는 비행기라 그래요. 하지만 최은지는 단호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투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김성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딜로이트 팀 VIP가 많이 탑승하는데 문제 생기면 곤란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말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순위 대기로 돌리겠습니다. 김성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다 탑승한 후에 자리가 있으면 태워드리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줄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굴욕이었어요. 프리보딩이 뭐예요? 앞서 말순에게 설명해줬던 꼬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먼저 타는 거래요, 할머니.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어요. 최은지가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에 아이는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어요. 말수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까지 무서워하게 됐으니까요. 괜찮다, 꼬마야. 할머니는 괜찮어.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를 만나러 가는 설렘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런 건가? 한복을 입어서 그런 건가? 말수는 한복깃을 매만졌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려서 입은 한복이었어요. 가장 고운 옷으로 손주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장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김성우가 다른 승객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이제 탑승하시죠. 승객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면서 말순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어떤 이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순은 한쪽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으면서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때 말순은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즐겨찾기에 저장된 도연을 보면서요. 선영이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는데 이게 급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위한테 이런 걸로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에도 자리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준호를 못 만나는 건가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떠나온 여행인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손주 준호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최은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클래스 이미지를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결국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즐겨찾기 1번을 눌렀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공항이시죠?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 좀 막히네. 그래도 괜찮아.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어디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도연이가 바쁠 텐데.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최은지는 여전히 다른 승객들의 탑승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1등석 승객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면서 말순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김성우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사실상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정말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때 공항 방송이 울렸습니다. 공항 서비스 본부 정기철 임원이 게이트 비치르로 급히 이동 중입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을 방송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몇 분 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의 정기철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기철이 김성우에게 물었어요. 김성우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게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정기철은 말순을 살펴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든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료 확인서는 확인하셨나요? 동네 의원 진단서라서 국제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정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복장으로 탑승 거절한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최은지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것뿐입니다.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셨나요? 정기철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물었어요. 복장 사유로 탑승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우와 최은지 모두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말수는 종이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구운 누룽지였어요. 아까 도움을 줬던 꼬마에게 건네주려던 것이었습니다. 꼬마야, 이거 먹어봐. 말순이 아이에게 누룽지 한 조각을 건넸어요.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누룽지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작은 미소가 퍼져나갔습니다. 정기철은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사과와 즉시 탑승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성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님,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기철이 김성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럼 휠체어나 지팡이 사용하는 모든 승객을 거절해야겠네요? 그 말에 김성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말순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화면 속 도연은 차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배경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여긴 게이트 비칠이라네. 비칠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말순이 위를 올려다보며 확인했어요. 비칠이라고. 아, 게이트 비칠이구나. 최은지와 김성호는 할머니가 영상 통화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게 의외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할게요. 영상 통화가 끊어진 후 주변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정기철은 뭔가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성우와 최은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다시 누룽지를 꺼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드셔보세요. 집에서 구운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손맛이 느껴져요. 작은 칭찬들이 이어졌습니다. 최은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누가 오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말에는 여전히 완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제 조금 더 담담해졌어요. 도연이가 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거든요. 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이트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미묘해져 갔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게이트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본 항공사 그룹 회장 이도연이 공항 현장 점검을 위해 잠시 들를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대기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고? 무슨 일이길래? 현장 점검이라니 뭔가 문제가 있나? 최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규정대로 한 것뿐이야. 회장이 와도 상관없어. 그런데도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성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기철을 쳐다봤어요. 이모님, 갑자기 회장님이 오신다니.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일단 평소대로 하자. 정기철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도현? 도연이랑 이름이 같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자기 사위가 항공사 회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분 후 경호원 2명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어요. 52세의 이도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승객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회장이 왔네.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장 점검차 나왔습니다. 정기철이 급히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오셔서 괜찮습니다. 평소대로 하시죠. 도연은 말순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한복이 얼마나 고운지요. 오늘 여행 도와드려도 될까요? 완전히 일반 승객을 대하는 것처럼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항공사 회장이라는 중요한 사람이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에게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연은 김성우와 최은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예리한 눈빛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김성우가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의료 확인서도 국제선 기준에 맞지 않아서. 도연은 서류함에서 표준 운영 절차서를 꺼냈어요. 조용히 펼쳐서 김성우와 최은지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복장 사유로 탑승 거절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조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최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최은지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도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때 최은지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이시라도 클래스 품위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 말에는 여전히 고집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승무원이 회장에게 이렇게 대들다니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도연은 말순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휠체어 서비스나 승강 리프트를 이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걸어서 가시겠어요? 선택권을 정중하게 제시하는 모습이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천천히 걸어볼까요? 도연이 직접 제안한 것이니 거절하기 어려웠거든요. 좋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순의 보조를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보딩 브리지 옆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승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와, 회장이 직접 할머니를 도와드리네. 진짜 멋있다. 영상이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회장이 한복 할머니 도와드리는 중 이런 리더십 처음 봐요.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말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회장이 어려운 승객을 도와주는 훈훈한 장면으로만 보였어요. 최은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이 저런 할머니한테까지 친절하게 대하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규정을 내세우며 처리했을 텐데 회장이 직접 나서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정기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도연과 말순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그 모습을 감동적으로 바라봤어요. 저런 리더십은 정말 보기 드물어. 직접 도와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아무도 이 할머니와 회장 사이의 진짜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도연과 함께 걸으면서도 여전히 그가 자신의 사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내 탑승 직전 김성우가 다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말순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상시 대피 지연 우려에 대한 책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명 강요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김성우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어떤 규정입니까? 정확히 어떤 조항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귀찮은 일을 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선영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전화를 받으려다가 실수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잘 모셨어? 선영의 목소리가 게이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스피커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공항에서 문제 없으셨죠? 어머니 처음 비행기 타시는 거라 걱정돼서.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어요. 김성호의 입이 벌어졌고 최은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기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분이 회장님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회장님의 어머니신가? 그럼 아까 그 할머니가? 도연은 전화를 끊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체가 공개된 이상 당당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도연이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말순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도연아. 괜찮다. 최은지는 이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차별했던 할머니가 바로 회장의 장모님이었던 것이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을 핑계로 탑승을 거부했던 할머니가 회장의 가족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연은 직원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지 묻는 날입니다. 그리고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어요.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복장으로 승객을 판단하고 거동 불편함을 이유로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서야 아까 상황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차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체면을 지키려던 겁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공허했어요. 도연이 최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의 체면은 손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정합니다. 그 말에 최은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성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후였어요. 정기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도연은 말순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괜찮다, 도연아. 이제 다 해결됐잖아. 말순의 너그러운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아까 누룽지를 받아먹었던 꼬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도연은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습니다. 복장이나 외모로 승객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은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회장의 장모님을 모욕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김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을 핑계로 약자를 외면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관리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책임이 컸습니다. 승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 그리고 진짜 품격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나온다는 깨달음. 도연은 말순의 팔을 살짝 잡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안하게 탑승하시죠. 고맙다, 도연아. 너 때문에 든든해.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도연의 지시가 즉시 내려졌습니다. 정기철 임원, 현장 시정 조치를 시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기철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첫째, 복장 차별 금지 가이드를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한복을 포함한 모든 전통 의상은 정당한 복장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이동성 약자 사전 및 현장 지원 프로토콜을 재교육하겠습니다. 정기철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셋째, 책임자 보고 라인을 단축하고 현장 재량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연이 최은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최은지 승무원은 즉시 라인에서 해제하고 본부 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최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성우 부사무장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김성우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신의 안일한 판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연은 승무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1등석 좌석 2개를 배려석으로 전환하세요. 어머님이 첫 번째 탑승자가 되실 겁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도연아.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실 당연한 예우입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말순이 가장 먼저 비행기에 올랐어요. 승무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말순은 자신의 좌석에 앉으면서 감격했어요. 1등석은 정말 넓고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어요. 아까 누룽지를 나눠 먹었던 꼬마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또 만났네요. 아이의 환한 미소가 말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말순은 가방에서 누룽지를 더 꺼냈습니다. 한 조각 더 먹을래? 네, 정말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1등석 승객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도 한 조각만 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거라니 신기해요. 말수는 기꺼이 누룽지를 나눠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시골에서 직접 구운 거예요. 1등석이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편 최은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동료 승무원이 다가와서 위로했어요. 은지야, 너무 자책하지 마.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최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김성호도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관리자로서 너무 안일했구나. 정기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말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됐어.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어. 승무원들이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동약자 대피 루틴이 추가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대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까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설렜습니다. 드디어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옆에 꼬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아니야. 우리 준호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안 무서워. 승객들이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손주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라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어요.
도연은 승무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한복 치마가 말리지 않도록 무릎 담요를 준비해 드려라.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말수는 고마워했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 최은지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김성호도 반성하며 생각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승객들 사이에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네요. 저런 회장님이라면 이 항공사를 믿고 탈 수 있겠어요. SNS에는 더 많은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복 할머니를 도운 항공사 회장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순간 감동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댓글들도 뜨거웠어요. 이런 항공사라면 계속 이용하고 싶어요. 회장님의 인성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품이 있으세요. 말수는 이 모든 관심을 받는 게 신기했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좋은 일에 관심을 받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구름 위를 날아가네. 준호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단순히 할머니와 손주의 만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비행 중 기내는 평온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와 본 적이 처음이네. 승무원들은 특별히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복 치마가 구겨지지 않도록 무릎 담요를 먼저 준비해 드렸어요.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안전 브리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동약자 대피 루틴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우선 대피하시게 됩니다. 승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까 겪었던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말수는 옆자리 꼬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이야. 거기서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지. 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농사요? 뭘 키우세요? 고구마, 배추, 무. 여러 가지 키워. 그래서 누룽지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야. 다른 승객들도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시골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손주 보러 가시는 거죠? 중년 여성 승객이 물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 우리 준호 8살인데 영상통화로만 만났거든. 이번에 처음 직접 만나.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그럼 비행기도 처음 타는 건데 준호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도 잊어버려. 승객들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할머니의 순수한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연의 지시에 따라 항공사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네이블 퍼스트 캠페인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발표했어요. 모든 승객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인사팀장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 인권 및 다양성 교육을 상시화하겠습니다. 고객 차별 신고 채널도 공개하겠습니다. 교육팀에서는 최은지의 재교육 계획을 세웠어요. 무조건 징계만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복귀시키겠습니다. SNS에서는 이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 같다. 진짜 고객 중심 서비스가 뭔지 보여줬다. 이런 기업이라면 믿고 이용하겠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차별과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내로 돌아와서 말수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아,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 어머님,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보여준 거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도연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특히 거동 불편한 승객들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기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말순이 나눠준 누룽지를 계기로 승객들 사이에 대화가 늘었어요. 시골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아이들도 말순 주변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농사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말순은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옛날에는 모든 일을 손으로 했지. 지금처럼 기계가 없었거든. 승객들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였거든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말수는 창밖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바다를 건너가다니. 도연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기내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더 따뜻해졌고 승객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습니다. 한편 최은지는 혼자 반성하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깊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김성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했구나. 앞으로는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해야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말순이 있었어요. 그저 손주를 보러 가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 특별한 분이 됐습니다. 곧 미국 땅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땅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우리 준호가 어디 있을까? 승무원들이 특별히 말순을 먼저 하기시켜 드렸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도연이 말순의 가방을 들어드리며 함께 걸었어요. 게이트를 나서자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8살 준호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영도 뒤따라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준호야. 준호가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상통화로만 보던 손주를 드디어 직접 만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꿈이 아니죠? 준호의 맑은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이 다가와서 말순을 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이에요. 괜찮다, 선영아. 우리 준호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도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공항에서 좀 힘들었어요. 제가 늦게 알아서 죄송했습니다.
뭔 일이 있었어요? 말순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 아니야. 도연이가 다 잘 해결해줬어.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말순의 한복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옷 너무 예뻐요. 정말 공주님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예쁘게 입고 왔지?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이 훈훈한 재회를 지켜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할머니와 손주의 만남이라니. 말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한과, 약과,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누룽지까지. 준호야,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받았어요. 와, 할머니표 누룽지다. 벌써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항공사의 개혁 소식이 발표되고 있었어요.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됐습니다. 본 항공사는 이네이블 퍼스트 캠페인을 공식 시작합니다. 모든 승객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 직원 인권 및 다양성 교육이 상시화됐어요. 고객 차별 신고 채널도 공개됐습니다. 누구든지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시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최은지에 대한 조치도 발표됐어요. 해당 직원은 교육 이수 후 현장 복귀 전 인턴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징계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SNS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변화를 이끌어낸 항공사, 이런 기업 문화가 필요했다. 할머니의 품격에 감동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구나. 앞으로는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 미국 공항에서 말수는 준호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여기 오는 길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모두 친절해졌지. 말수는 복잡한 이야기 대신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준호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왜? 한복도 예쁘고 누룽지도 맛있고 마음도 예뻐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딘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도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 잘 모셔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을 나서면서 말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긴 여행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만나고 새로운 세상도 보고, 사람은 말보다 손길로 기억되는 거란다. 말순이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누구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말순의 첫 비행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항공사는 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직원들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승객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어요. 최은지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고, 김성호는 진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말수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땅을 걸어갔습니다. 흰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의 한복이 이국 땅에서도 아름답게 빛났어요. 진정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할머니와 손주의 따뜻한 만남으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편견 없는 시선, 그리고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보여준 소중한 여행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